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투수 요기 베라의 말이 딱 들어맞는 경기를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12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어제의 경기를 보면 야구는 정말 9회부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도 막판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대입할 수 있게 만든 경기였는데요. 어제 경기는 정치에 짜증나고 경제에 지치고 사회적 불안감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 한순간이나마 모든 시름을 시선하게 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야구 경기와 같은 정치를 바라는 거, 그건 우리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이 시위 때 복면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두고서 불법 폭력 집회냐, 과잉 폭력 진압이냐, 이런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법, 지난 17대 국회 또 18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과잉 규제라는 논란으로 무산됐던 법입니다.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야당은 차별금지법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면금지 대 차별금지, 집시법 개정 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복면금지법,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복면 쓴 것 자체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면을 왜 씁니까? 보통 그 살인 용의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예. 이번 시위에서 뭐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복면 뒤에 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뭐 물대포 쏴서 시위가 과격해졌다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복면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복면 뒤에 숨어서 아주 때려 부수려고 간 겁니다.
근데 그 2009년에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가 불법 폭력 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낙인 효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미시적으로 그런 아주 작은 부분만 보거든요. 이번 우리 소요 사태 좀 가서 보고도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인권 침해, 복면 쓸 자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을 때려 부술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대법관 홈즈가 그랬죠.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들 자유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성매매 여성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시위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얼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빙자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이 폭력 사태를 보면서 예. 이제는 시위에 쇠파이프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면을 쓴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최루탄 화염병을 없앴듯이 복면과 쇠파이프는 좀 없애자 하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예, 복면과 쇠파이프. 그러니까 복면하고 쇠파이프는 항상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들어가는 상황이다. 거고요. 예.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번 법에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게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쓰고 과격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걸 막자는 취지인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예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선진국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의 15개 주, 이런 데서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시위대의 폭력성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경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세요? 이제 물을 어떻게 세게 했냐, 왜 그렇게 세게 해서 다치게 했냐, 이제 요게 좀 문제인데요. 야당의 일부 의원은 식용유까지 동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런 얘기까지 예. 나옵니까? 요번에 저도 이걸 좀 곰곰 생각해 봤는데요.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경, 의경이 113명이 다치고, 지금 2명은 또 중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경, 의경, 죄 없는 아들, 우리의 동생들이 가서 그렇게 쇠파이프를 얻어맞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안 드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밉다 하더라도 그게 전경 의경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더라도 이렇게 전경 의경 두들겨 패는 거는 저는 엄청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경 의경이 지금 시위대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차벽하고 물대포거든요. 이제는 최루탄도 쏘질 못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맨몸으로 쇠파이프에 맞서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농민 백모 씨가 지금 중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제 국회에서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도 조금 동영상을 보고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거길 어떤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몸으로 덮쳐서 이렇게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제가 주문을 했고요. 당연히 그건 조사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이렇게 좀 중태에 빠진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전경도 2명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쇠파이프 근무 중에 우리의 어린 전경들이 또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위 참가자 다친 것만 가지고 쇠파이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그때 보신 동영상, 이게 동영상 버전이 여러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때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확실히 그때 현장 백모 씨가 다치신 그 현장을 찍은 동영상은 확실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던데요. 그날 있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주 예.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거를 단서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과연 그 백노인이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그거는 뭐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경도 지금 의경이나 전경도 그렇게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게 2명이나 있단 2명이나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50명이 다쳤고요. 113명이 다쳤고요. 네. 근데 그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중태는. 그러니까 관심이 자꾸 우리 뭐 전경들은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관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이제 지금 들어갔고요.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어제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이거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무슨 조계사가 치외 법권 지역입니까?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고통받는 중생이 무슨 한상균 위원장뿐입니까? 부상 입은 경찰, 아까 중태에 빠진 경찰도 다 거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호하는 무슨 대상이 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다면 자수를 하든가 자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계종 측은 이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필요한 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또 당연하다. 종교의 입장에서. 그거는 이해하시는 겁니까? 하나만 보는 거죠. 그 사람 한 명이 불쌍하다고 감싸 안고 있으면 이제 또 12월 달에 이런 대규모 시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많은 중생들이 다치고 하는 거는 생각 안 합니까? 이번에 조계종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의 입장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들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환경공단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미국 서부도 우리나라처럼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양치질을 포함해 샤워까지 단 3분 안에 마치는 초고속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물 절약 때문인데요. 3분 샤워는 힘들더라도 샤워기에 이것을 다는 것만으로도 20%가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수기, 2번 절수기. 50원의 정보 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이곳은 하이마트 스타디움, 해설의 신수지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청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우아하게 내려가죠. 무이자 혜택도 화려합니다. 스파크 자동차 10대까지. 아름다운 세일이네요. 11월 6일부터 30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복면금지법 추진에 대해서 앞서 일부에선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면금지법 그리고 차별금지를 담은 집시법 개정안 이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율사 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복면금지법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 복면금지법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선진국도 다 있다.
예? 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조지아 같은 그 미국 15개 주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면과 쇠파이프가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애초에 그 전에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 집회 참가자들까지도 불법 행위자로 몰리면서 결국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그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침묵 시위처럼 마스크 자체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추운 겨울에 뭐 마스크를 한다거나 목도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얼굴들이 가려졌을 때 그것도 그럼 결국은 불법 행위자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무슨 실제로 법의 취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우려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시행되는 복면 착용 금지법도 역시 인권 침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왜냐면요, 이게 다 양면이 있는 건데, 외국에서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 시위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위험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금지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상황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보장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철저히 당장 차벽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또 그것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벽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광장이라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주장하게 하고 이러면 그게 집회 시위의 그 본질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악관 앞에서 시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m 앞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광화문은 100m도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들에 대한 위험하다고 미리 전제하고 사상 최유의 그 차벽을 세워서 모든 그 집회 시위를 차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네. 그게 이제 폴리스 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폴리스 라인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저는 이 문제가 14만이라는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모였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희생당하신 우리 농민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21만 원을 올려주겠다고 공약까지 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지금 현재 쌀값이 얼마인가요? 한 가마에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차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폴리스 라인을 잘 지키면 정말 차벽 같은 거를 하면 안 되고 그건 불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폴리스 라인을 우리나라는 좀 우습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 사실은 그 집회 시위의 문화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또 몇몇 분들은 그걸 위한 토론회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왜냐하면 제 일선에 있는 경찰들 또 그 전면에 맞서 있는 그런 의경들,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부상당하고 이러는 거 저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서 유지선도 잘 지켜질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그 집회 시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애초부터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것들이 반영되고 이런 그 통로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지금 여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몇만 부가 인쇄돼서 이렇게 그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30%가 넘나드는 그런 찬성 외에 거의 뭐 압도적인 반대 여론 자체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시위 얘기를 좀 집중을 해서요. 우리 진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셨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날은 현장에는 그날은 못 현장은 가셨나요? 못 갔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냥 가시고 안 가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쇠파이프를 이제 여당 측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쇠파이프도 아니다 떠나가지고 이게 우발적 폭력,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우발적 폭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된 폭력이었다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준비된 폭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발된 폭력이라고 봅니다. 유발이요? 유발도 우발이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계획된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차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경찰은 이번 집회 시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차벽으로 철저하게 차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집회와 시위를 이렇게 준비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차벽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이 발동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딱 그 사안만 볼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그분들이 들고 나온 이슈 문제 제기, 의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차벽이라는 게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가 됐고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제로 자신의 주장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율사 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것부터 짚어보죠. 볼까요? 자동차 매연 몸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지난 9년 동안 심근경색 환자 37,800여 명을 살펴봤는데 자동차 매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0.01 ppm
기준만 높아져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30일 안에 숨질 확률이 10% 증가했는데요. 심근경색은 심장과 연결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데 나쁜 배기가스가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더 잘 막히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산화질소의 주범인 경유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여유만 있으면 정말 시골로 내려가고 싶네요. 또 세금으로 다 걷어가 휘발유가 비싸지니까 경유차가 늘 수밖에 없죠. 또 규제를 강화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런 반응이네요. 그렇죠. 일부에서 뭐 이 공기, 우리 거리의 공기가 담배 연기보다 더 나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신데, 네. 그리고 여유만 있으면 시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도 내려갈 수 있는 게 또 시골입니다. 맑은 공기와 좀 우리가 생활비도 좀 적게 들고. 네. 예.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직접 이웃을 맞닥뜨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포털 사이트에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가 60개 넘게 개설이 됐습니다. 윗집에 스피커 대고 큰 소리로 음악 틀기, 천장에 못질하기 이런 맞불 놓기 작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정용 와이파이 이름을 바꿔서 기발하게 대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검색되는 와이파이 이름을요. 602호 좀 조용히 해라. 504호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검색할 때 뜨게 자기의 고충을 알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법과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감정 표출은 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리꾼들 요즘 다툼 유발하는 요인 너무 많자. 좀 배려합시다. 501호 보고 있나 이런 분도 있었네요. 근데요. 요새 층간소음 말고 측간소음도 있대요. 네. 측간.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집끼리의 소음.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 소음, 그러니까 점점 그 소음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집단 거주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평일에 바쁜 일상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늦잠 자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기사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30세에서 54세 성인 남녀 447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과 운동 습관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몰아자기 등의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과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 역시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신진대사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또 잠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구팀은 강조를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평일 내내 주말 기다리는데 그럼 언제 자야 되나요? 또 못 자고 피곤한 것보다 자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늦잠은 포기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네요. 우리 딸애를 보니까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주말에. 전 그래서 얘가 지금 살아있나?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자는 거 이건 별로 안 좋네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직장인들 또 많이 하는 고민이 오늘 점심 뭐 먹지인데요.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다는 기사입니다. 일본 인공지능 기술 응용회사인 UBIC에서 인형 로봇 키비로를 개발했는데 로봇 이름은 미묘한 심정이라는 의미의 일본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기호나 행동을 분석하고요. 식당이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건데요. 이 로봇은 내년 상반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발매가 되고 후반기에는 가정용으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이 좀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로봇 사는 걸 결정을 못함. 또 로봇한테 뭘 물어볼지 결정을 못함. 이런 분도 있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도 해주면 좋겠네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이 이 로봇이 상당히 일찍부터 발달이 돼 있고 우리 어렸을 적에 봤던 만화 아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 만화 아니에요. 그 일본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제 일본 이겼다는 얘기를 잊어먹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